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 박사의 독서 경영으로 유명하신 전영무 박사님 찾아뵈러 왔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전박대 독서경영연구소 소장 전영무입니다. 현재 강동대학교 경영계열 교수를 하고 있고요. 전박대 독서경영연구소는 지금 운영한 지 한 2년 정도 됩니다. KBS 2라디오에 매주 토요일마다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한 10년째 책을 통해서 경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고 네. 또 좋은 책과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렇죠. 전 박사님 보시는 독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결국 독서는 생활의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생활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이 죽음을 앞두고 책 한 권이 그의 인생을 바꿨듯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게 독서라고 보는데요. 이 가을의 독서라고 하는 거는 이 가을만 아니라 24철 책을 봐야 되는 거고 매일매일 책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독서는 생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독서와 기업 경영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예, 독서는 일반적으로 책 읽기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 책 읽기를 생활이나 기업에 적용시켜가지고 경영의 한 요소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의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독서 경영은 1980년대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회사를 만들면서 처음 도입한 경영의 하나의 혁신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영 기법 중에 대부분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이 독서 경영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기업의 혁신 기법입니다. 이 독서 경영은 결국 개인도 경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또는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도 이 독서 경영이 필요합니다. 과연 기업이나 이 일반적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 독서 경영이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게나 또 이 가정 내에서 왜 이 독서 경영이 필요할까라고 의문을 갖고 계실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 미래 사회로 가는 입장에서 소비자의 트렌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소비자들이 과연 무엇을 알고 어떤 것을 찾은가를 결국 책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도 책을 통해 가지고 경영의 노하우를 찾아야 될 것이고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가정도 하나의 경영 체제다. 즉 아버지가 사장이면 어머니가 재물 담당하는 이사의 역할로 해가지고 하나의 가정도 경영 시스템을 가야 되기 때문에 책이 결국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독서 경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이런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틀을 잡고 또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독서와 관련된 기업인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예, 독서와 관련된 기업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랜드가 1980년대 기업을 만들면서 시작했는데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 같은 경우가 젊을 때 병을 하다가도 한 2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2년 동안 한 3,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와가지고 자리에 일어나서 이랜드를 만들 때 결국 책만이 결국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보고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책을 읽어야만 입사를 할 수 있고 보통 이 일상 근무 시간이 9시부터인데요. 이랜드가 초창기에 7시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무조건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책을 읽기 싫으면 회사도 그만둬라. 라는 철칙을 갖고 했고요. 박성수 회장 같은 경우는 결혼식 때 또는 생일날 선물로 꼭 책을 주신다고 합니다. 또 삼성을 세우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논어를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시는데요. 논어가 자기를 이렇게 일으키는 근본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안철수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 박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빌 게이츠 회장 같은 경우도 오늘날 내가 있었던 거는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 어릴 때 도서관에 도서관이 나를 이렇게 키웠다고 할 정도로 많은 기업가들, 정치가들이 다 독서를 하나의 자신의 성공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 독서 모임이나 또 자기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업 내 독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랜드가 가장 시초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안랩 연구소도 독서 경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출판사 대표적인 교보문고 내에서도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삼성 소규,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등등의 기업들이 작은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이 자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은 오너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즉 CEO의 마인드가 과연 얼마만큼 지원해줄 수 있느냐. 초창기에 이 독서 경영을 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가지고는 CEO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독서 클럽 같은 거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독서 경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랜드 같은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상당히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또 책까지 읽어야 되느냐 하는 식의 반감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서로 몇몇 사람이 독서 토론 같은 걸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클럽을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형태에서 이 CEO들은 결국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이 분위기,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은 기업의 CEO가 바라는 쪽에 뭐 추천 도서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위해 가지고 뭐 독학을 제출하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덩달아 필요한 것들이 결국은 조그만 이 말단 직원이라도 내는 아이디어 하나를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 하나를 소중히 해가지고 유형의 자원을 유형의 자원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격려와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직장인들에게 이 가을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이 있으신가요? 예, 이걸 점점 이제 깊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일단은 고전입니다. 일단은 고전이 정말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 이렇게 돼 있는 책들인데 오늘날도 지금 이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를 얻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결국 논어라든지 한비가 또는 뭐 사마천의 사기 이런 고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성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새 가장 중요한 것들이 현대인들이 뭐 스트레스가 가장 큰 병의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없애기 위해 가지고 뭐 힐링이라든지 하는 게 필요한데 책을 통해 가지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책을 통해 가지고 힐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아름다운 글들이 써 있는 책들 또는 시집 이런 것들이 힐링을 하자고 하는 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떤 한 분야의 책만 보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편집하는 게 안 좋듯이 역시 책도 한 분야의 책만 계속 본다면 편집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다양한 분야 책들을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박사님, 기업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